그룹, 블럭, W 블럭, X 레퍼런스, 어트리뷰트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금요일이다 보니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룹만 하죠. 그룹만. 저 위에 있는 그룹만. 그럼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빡세게 공부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룹만 할 겁니다.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도면에 기호를 만들어서 씁니다. 도면에 기호를 만들어서 써요. 우리가 어저께 창문 그렸죠? 자, 간단하게 제가 창문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시죠. 렉탱글 1500, 1200 옵셋 45mm 옵셋 60mm. 자, 아래쪽이 창문이 있으니까 조금 무겁단 말이죠. 클릭하고 그립 붙잡아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 되죠. 80이니까 20mm. 그럼 여기는 80mm고 나머지는 60mm가 되겠죠. 라인 옵셋 30mm. 자, 트림. 자, 그러면 창문이 만들어졌죠. 근데 복사를 한다든지 이동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선택해야 돼요. 다 선택이 안 되잖아요. 맞나요? 얘네들이 다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얘를 기호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블럭 그룹 명령어가 바로 그 명령어예요. 기호로 만드는 겁니다. 자, 명령어 쉬워요. 그룹 그리고 선택하고 엔터. 끝났습니다. 자, 클릭해 보면 하나의 기호로 묶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걸로 끝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룹의 장점은 이겁니다. 스트레치가 돼요. 스트레치. 자, 이렇게 늘리기가 됩니다. 900. 그럼 900mm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네, 디스턴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100. 그러면 긴 창문이 된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도 스트레치를 한번 해보시죠. 그룹의 특징 또 하나, 라인 그리고 트림. 트림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그룹은 얘 그룹 풀어졌나요? 그룹은 일부는 풀어졌고 일부는 안 풀어졌네요. 얘가 왜 풀어졌냐면 저기 때문에 그래요. 폴리라인 때문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룹 트림. 자, 그냥 묶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트림을 해도 그룹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 복사하고 이동하고 트림하고 그 다음에 뭐 익스텐드 연장도 되고 일반 작업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돼요. 그런데 뭘로 묶여 있어요?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그룹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룹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 그룹 온오프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룹 온오프 기능이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그룹을 했는데 그룹이 안 돼요. 그건 그룹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룹 기능 자체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기능을 온오프 시킬 수 있습니다.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A예요. 자, 화면을 잠깐 보시죠. 지금 저는 그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컨트롤 키, 시프트 키, 알파벳 A를 누르게 되면 커맨드에 이렇게 떠요. 그룹 기능이 오프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룹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작업이 돼요. 그냥 작업이 됩니다. 다시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면 이렇게 그룹 기능이 온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룹 기능이 활성화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여러분들도 컨트롤 시프트 A를 눌러서 그룹 기능을 활성화시켜 보기도 하고 꺼보기도 하고. 우리 지금 그룹 작업하니까 그룹을 활성화시켜 놔야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룹은
익스플로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여기요. 명령어 있습니다. 여기 언그룹이요. 언그룹. 그룹을 푸는 방법은 익스플로드가 아니고 언그룹입니다. 언그룹이라는 명령을 써야만 그룹이 해체가 됩니다. 언그룹. 그리고 그룹 선택. 자, 엔터. 그러면 자, 이렇게 그룹이 전부 풀어지게 됩니다. 자, 그룹을 언그룹 해 보시고 다시 그룹도 한번 해 보시죠. 자,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 화살표 방향이 빠졌네요. 제가 화살표를 좀 넣어 볼까 합니다. 라인. 자, 100mm. 여기도 100mm. 서클 반지름 50mm. 폴리곤 삼각형 중심점 인시크리브드. 자, 미러. 얘 아니고 자, 이레이즈. 자, 해치. 자, 화살표 만들었죠? 여러분들도 화살표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그룹인데 이 화살표 두 개는 그룹이 아니죠. 자,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그룹 에디트가 있습니다. 그룹 수정하는 명령어예요. 명령어가 그룹 에디트 명령을 실행하면 두 개입니다. 그룹 추가할 거냐, 그룹 뺄 거냐. 자, 그룹 에디트입니다. 그룹 에디트. 그 다음에 셀렉트 그룹이라고 뜨네요. 그룹 선택하고 그랬더니 어떤 거 할 거냐. 자, accept. 또 add object, remove object. add object는 객체 추가, remove object는 객체 제거. 자, add object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객체 추가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그룹 에디트 선택하고 엔터. 자, remove object 객체 제거하기. 그러면 이렇게 그룹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룹 에디트를 통해서 객체를 추가하거나 객체를 뺄 때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에 개구부를 내야죠.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창문이 한 짝짜리죠. 그죠? 그러니까 창문이 두 짝이죠. 그죠? 미석이 창. 자, 여기는 욕실이죠. 그리고 여기는 거실이죠. 여긴 4개, 여긴 2개, 여긴 욕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폭이 얼마예요? 여기는 1200이나 1500 둘 중 하나를 쓰면 되겠죠. 자, 라인 미드 포인트를 그리고 옵셋 1500 나누기 2 좌우로 한번. 자, 그 다음 트림. 자, 끄는 거 보이시나요? 자, 저 1500으로 했습니다. 1200 하셔도 돼요. 자, 끊어 보시죠. 이렇게 끊어 보시죠. 지금 보시면 요 안쪽에 여기 틈이 있죠. 여기 틈이 있죠. 이게 무슨 틈일까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틈이 있을 겁니다. 요렇게요. 그죠? 틈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요 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게 100mm예요. 근데 요걸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요. 오른쪽에서 본 거하고 왼쪽에서 본 거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왼쪽은 약식, 오른쪽은 FM대로 그린 겁니다.
자, 둘 다 그려보시죠. 무슨 얘기냐면 제일 먼저 시공을 누구부터 하냐면 여기부터예요. 실내벽, 그 다음에 여기 벽을 다 시공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먼저 철근 콘크리트로 전체를 다 시공을 해요. 실내벽이랑 바깥의 벽을 다 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열재로 이렇게 막는 겁니다. 근데 단열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 단열재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열재가 이 끝에까지 안 오고 여기서 막힌 겁니다. 여기에 벽돌을 놓으면 어떤가요? 단열재가 막히겠죠. 벽돌이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벽돌 그대로 설계한 게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뭘까요? 그냥 약식으로 설계한 겁니다. 어차피 여기도 벽이고 여기도 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설계한 겁니다. 지금 우리 과제물을 보면 여기가 다 이렇게 약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한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설계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긴 욕실이죠. 자, 라인. 욕실은 900에 600이죠. 옵셋 450. 자, 트림. 옵셋 100mm. 트림. 자, 그럼 욕실 계구부 만들어지죠. 자, 만들어 보실까요? 렉탱글 900, 2100. 예전에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왜 900이고 왜 2100인지. 자, 그 다음에 옵셋 40mm. 그 다음 라인. 이때 얘가 중심선. 옵셋 900mm. 방문의 위치, 손잡이 위치가 900mm입니다. 옵셋 60mm. 서클 반지름 30mm. 자, 적당히 선을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려보시죠. 자, 여기까지 그렸는데 요 중심선 있죠. 얘가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얘가 뭐냐면 경첩이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경첩이 여기 있고 문이 이쪽으로 이렇게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 두 군데 있죠. 여기가 문이 열리고 닫히는 쪽. 그 다음에 여기 한 군데 있죠. 여기 경첩이 있어서 여기가 중심축이 되는 부분. 근데 저는 이걸 중심선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점선으로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좀 저는 의아한 게, 저는 이거를 점선으로 얘를 이렇게 은선으로 중심선으로 그리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점선으로 그리시더라고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조금 저도 혼동스럽습니다. 왜 점선으로 그렸는지. 왜냐면 여기 그려진 선이 얘가 가상선이잖아요. 문 열리고 닫히는 문의 방향을 표시하는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선은 가상선이거든요. 근데 점선은, 파선은 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체를 보여주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이렇게 중심선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중심선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또 그렇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점선으로, 너 이거 왜 점선으로 안 그렸어? 그러면 이게 가상선이라 중심선으로 그렸어요 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왜 점선이야 뭐 이렇게 딱히 물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점선으로 배웠기 때문에 점선으로 그리는 거고 중심선으로 배웠기 때문에 중심선으로 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얘가 중심선이 되냐면 자 이렇게 봅니다. 라인 자 벽체잖아요. 벽체의 두께가 얼마죠? 200입니다. 보세요. 얘는 냅두고 자, 일로 넘어갑니다. 지금 여기에 방문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 방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가 얼마예요? 200mm죠. 근데 원래 정석대로 얘기하면 여기가 200mm가 아니에요. 여기에 몰타를 발라야 돼요. 이렇게 몰타를 발라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몰타를 발라야 돼요. 몰타 10mm. 그 다음에 몰탈 이렇게 10mm가 들어가고 이 몰탈보다 더 두껍게 표시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정석대로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먼저 벽체가 있습니다. 옵셋 200mm, 벽체의 두께는 200mm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계고부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계고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옵셋 10mm, 20mm 주셔도 되고 10mm 주셔도 되고 자 이렇게 얘가 마감입니다. 자 마감은 20mm 10mm 아니고 20mm 자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10mm 아니고 20mm 자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마감선은 파란색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마감선은 파란색이에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마감선을 초록색으로 씁니다. 근데 실제 도면에서는 마감선을 파란색으로 써요. 자 레이어 자 마감선 제가 파란색을 써야 되는데 원래는 이 색을 써야 돼요. 근데 스크린에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색을 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색 쓰시면 안 돼요. 어떤 색 쓰라고요? 여기 5번 색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5번 색, 저는 안 보이니까 대충 보일 만한 비슷한 색. 이렇게 해서 마감선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마감선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은 자 이렇게 얘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 옵셋 40mm 그 다음에 옵셋 10mm 이렇게요. 10mm가 이렇게 더 나오게 됩니다. 틀이 이렇게 10mm가 더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창문이나 방문을 다 만져보세요. 벽에서 이렇게 10mm가 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턱이라 그러죠? 창문도 턱이 있고 그 다음에 방문도 다 턱이 있습니다. 이렇게 10mm 턱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10mm 그 다음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요. 다시 여기도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 다시 한번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 전부 다 이렇게 10mm 턱이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는 거냐면 여기에 문턱이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문턱이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문턱 있잖아요. 그죠? 문턱. 제가 이거 문턱이라고 했잖아요. 정식 명칭은 뭘까요? 문지방이라고 합니다. 지방. 이해되셨나요?
저 어렸을 때 문지방 밟고 넘어가면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혼났어요. 문지방 밟지 마라, 복 나간다. 문지방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네, 맞아요. 인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방이 정식으로 얘기하면 인방은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각형 막대가 있습니다. 얘가 인방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니, 네.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나요? 맞아요. 얘가 설주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옆쪽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붙어요. 그걸 설주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게 없으니까 인방, 아니 저기 지방, 인방, 설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문의 두께가 35mm입니다. 옵셋 35mm 이렇게요. 그 다음 옵셋 자 5mm 10mm 아니 10mm 이렇게요. 그러면 턱이 이렇게 지네요. 문턱이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자,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카피 이렇게 가서 자, 이 뒤에를 이렇게요. 대각선으로요. 자, 이러면 무슨 얘기예요? 여기다 문을 달 수도 있고 여기다 문을 달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대각선이 들어가면 여기만 문을 달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카피. 얘는 옆으로 복사합시다. 자, 트림. 그 다음 필렛.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총 3가지네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른쪽 건 뭘까요? 문지방이 없죠. 요즘 문이 문지방이 없죠. 문지방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도 그립니다. 옛날 거예요. 이건 왼쪽에 있는 건 옛날 거예요. 문지방 있는 건 옛날 거, 문지방 없는 건 요즘 거죠. 문지방이 없을 땐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렉탱글 이렇게 요 끝에서 끝으로 사각형을 그립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시죠. 이렇게 끝에서 끝으로 로테이트. 자, 보시죠. 문이 여기가 고정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로테이트를 하더라도 여기가 고정단 이렇게 열리겠죠. 이렇게 열리겠죠. 자, 이렇게요. 문을 열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다 아크를 그려야 돼요. 시작, 중심, 끝. 자, 시작점 여기, 중심점 여기, 그 다음에 끝점 여기.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선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문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려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렉탱글, 로테이트, 아크, 시작점, 중심점, 끝점.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근데 자, 카피. 얘만 있을까요, 문이? 자, 스트레치. 왜 그렇게 좋아하시죠? 옵셋 1800. 자, 미러 해볼까요? 차라리 미러.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트림. 문이 자,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렉탱, 자, 라인.
렉탱글 미드 포인트에서 여기 끝에까지. 자, 로테이트. 조금 크기가 달라요. 네. 아크 중심점 끝점. 자, 미러. 자, 매치 프로퍼티스. 자, 이해되시나요? 이건 하나짜리잖아요. 이건 양문이죠. 양문이라고 해서 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얘가 900짜리예요. 하나짜리가 900입니다. 그러면 양계도어는 18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1800이고, 다만 뭐가 문제냐면 요만큼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사이즈가 달라요. 보세요. 문 사이즈 다른 거 보이시나요? 문 높이가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뭐예요? 얘 때문에 그래요. 딱 요만큼 늘어나야 돼요. 요만큼이 늘어나야 돼요. 얘도 그만큼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그린 거예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미석이 문이 있고 미닫이 문이 있고 여닫이 문이 있고, 그죠? 얘는 여닫이에요. 열고 닫는다고 해서 여닫이. 미석이는요? 네, 맞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걸 미석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건 미닫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미석이와 미닫이. 미석이 미는데, 창문을 이렇게 미는데 벽이 있어서 거기 탁 걸리는 거예요. 미닫이. 미석이는 미석이는 쭉 미는데 벽이 있어서 걸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기처럼. 그러니까 반만 열리는 거예요. 미석이 창은 반만 열려요. 미닫이는요, 여기 문이 어떻게 됐나요? 벽 뒤로 들어가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 열려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미석이와 미닫이의 차이예요. 저도 이거 맨날 헷갈려요. 얘한테 미석이라고 하고 얘한테 미닫이라고 하고 그래. 맨날 헷갈려요. 근데 사실상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는 저 문이 미석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주방 문 있죠. 얘가 미닫이. 미닫이는 개구부가 다 열리는 거. 미석이는 절반만 열리는 거. 미닫이는 그러니까 문이 벽 안으로 또는 벽 뒤로 들어가서 문이 전체가 다 개방되는 걸 미닫이라고 합니다. 자, 그려보시죠. 얘는 정석대로 그린 거라면, 자, 카피 옆으로 복사해서 여기가 없는 거죠. 여기를 지울까요? 이렇게 약식으로 그냥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약식으로 그려진 거예요. 약식. 간단하게 그려진 거.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카피. 자, 약식으로 그려야 되면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40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약식으로 그리실 수 있습니다. 10mm는 0.25mm죠. 표시가 안 나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자, 카피. 자, 이동하기. 얘네들을 중간으로 내리세요. 이렇게 중간으로 내려왔죠. 그 다음 미러, 대칭이요. 이런 문도 존재하죠. 문이 한쪽으로만 열리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열리는 문도 있죠. 그죠? 그럴 때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얘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재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재문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문이 얘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런 그룹이 안 돼 있어서 자, 요런 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얘도 지우고, 자, 얘도 지우고, 미러.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대신에 자, 조인. 얘가 조인되고, 여기도 조인되고, 자, 라인. 선이 여기 이렇게 하나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스트레치, 얘도 이렇게 스트레치. 자,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여기가 고정, 여기가 열리고 열리고.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치수를 재보면 요렇게가 1000m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0mm예요. 이럴 때는 여기를 끊어줍니다. 100mm 이렇게요. 그리고 트림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문이 여기다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100mm 띄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보실까요? 자, 여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옵셋 100mm, 900mm 트림. 자, 여기는 이 끝에서 옵셋 100mm, 900mm 트림. 자,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라인 100mm, 900mm 트림. 이런 모습이네요. 자, 나머지 개구부들도 다 만들어 보시죠.
여기요? 900밖에 안 나와요. 네. 보통 한 1200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작아서 900밖에 안 나오네요. 만약에 여기 신발장이 없다면 뭐 1200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발장이 있어서 얼마 안 나오네요. 자, 이 부분도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창문을 넣어 볼까요? 자, 레이어를 새로 만들죠. 창문. 레이어 색상도 바꿨고요. 자, 렉탱글 골뱅이 1500, 150. 그리고 1500, 150. 자, 분해하고 옵셋 45mm 라인 40mm 다시 라인. 자, 옵셋 30mm 필렛 다시 옵셋 60mm 트림 옵셋 60mm 트림 옵셋 10mm 다시 옵셋 10mm 다시 라인. 자,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룹을 만드는 거죠. 이동하기. 자, 한 번 더 카피. 자, 스트레치 15mm 스트레치 15mm. 자, 이동하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목재창, 그 다음 알루미늄 샤시 됐죠? 자, 카피. 여기네요. 자, 로테이트. 다시 카피. 또 어디 있을까요? 여기네요. 로테이트. 자, 그러면 기본 창문 3개 들어갔네요. 자, 넣어 보시죠. 이제 여기 있는 요 창문이 여기로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는 1500 줬고 여기는 1200 줬어요. 300mm 차이 나는 거죠. 근데 여기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150, 이쪽으로 150. 스트레치를. 자, 카피. 자,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보세요. 이렇게 해서 150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저기 300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50. 그 다음에 이쪽으로 150. 그러면 자, 어떤가요? 한 번에 맞아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카피. 자, 여기입니다. 여기는 제가 900 줬어요. 1500에 그리고 1500에 900을 빼니까 600mm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치, 자, 이 아래로 300, 이 위쪽으로 300. 이동하기. 자, 그러면 나머지 카피. 로테이트. 그러면 창문은 다 달았죠. 여기 하나 빼고. 자, 요건 점심 먹고 하죠. 렉탱글 900, 200. 900, 200. 원래는 200이 아니고
240이어야 됩니다. 이제 900 줬고요. 옵셋 40mm. 그 다음 렉탱글. 자, 요렇게 올라가야 되네요. 골뱅이 840,40. 이거 조금 크네요. 퍼펜디큘러. 자, 820이네요. 820에 40. 로테이트 아크 시작 중심점 끝점. 역시 마찬가지로 그룹.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이요. 자, 이동. 그룹 했죠 벌써. 로테이트.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자, 카피, 로테이트. 자, 다시 한번 카피, 근데 얘는 방향이 이쪽이죠. 그러니까 미러. 자, 예스. 자, 다시 한번 미러. 예스. 자, 카피. 다시 또 카피. 자, 미러. 자, 예스. 누가 좋을까요? 얘가 좋겠네요. 카피. 미러. 예스. 자, 이동하기. 자, 안에다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되겠군요. 자, 방문도 전부 다 만들어 보시죠. 자, 요쪽에는 4짝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자, 렉탱글 골뱅이 3000, 150. 여기가 2400으로 해도 되고 저처럼 3000으로 해도 되고. 옵셋, 아니 분해 먼저. 옵셋 45mm. 자, 라인. 이거 절반만 쓴다 그랬죠? 이렇게 절반만. 옵셋 40mm. 다시 한 번 더 라인. 자, 옵셋 30mm. 필렛. 옵셋 60mm. 자, 여기는 옵셋 10mm. 60mm. 자, 트림. 필렛. 자, 라인. 그 다음에 미러. 자, 그룹. 자, 카피 한 번 더. 자, 얘는 조금 더 복잡하네요. 그냥 이쪽만 15mm.
여기도 15mm. 자, 이동하기. 그러면 여기 4짝짜리 창문까지는 끝났습니다. 완성시켜 보시죠.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방문입니다. 그렇게 그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일수록 여기 합리적인 방문 것으로 같은 경우도 네, 당연히 지금 뭐 계속 국회 상황 모습이 똑같이 보이고 이렇게 나올 있는데 겁니다. 지금 뭐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일정은 없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방문 같은 밝혔고 경우는 하지만 이렇게 한동훈 대표와의 만들어집니다. 어떤 대담, 200 단독 회동한 이런 이후에는 원래는 이제 어느 정도 이 괜찮은 위에 결과가 나왔으면 한동훈 문 대표 인방이 측이나 올라갑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 텐데 아무 렉탱글. 얘기가 없이 갑자기 이제 국회로 오겠다라고 한 것을 100콤마, 보면 아니 큰 변화는 상황이 변화는 200콤마 없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200 생각이 해서 문 듭니다. 인방이 오늘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이렇게 보면 들어갑니다. 탄핵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여기에 즉각적인 문 직무 인방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문 인방이 그러면 들어가고 그 자, 주장을 이 위에 철회할 아래 문 만한 틀이 새로운 있겠죠.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윤 문틀을 대통령을 그대로 만났기 가져와 때문에 볼까요? 아마 자, 똑같은 이렇게. 입장을 밝혔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 문틀이 대통령과 만약에 대화가 여기 있고, 수두룩하게 됐다면 옵셋 거기에 대한 35mm, 결과를 가지고 국회로 복귀해서 뭔가 옵셋, 발표를 할 텐데 그게 아직까지 없는 것을 그다음에 보면 10mm.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의 생각이 같지 이렇게. 않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아마도 본인의 어떤 의사를 국회에서 표명하고자 한 게 그리는 아닌가 겁니다. 여기까지 옵셋,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40mm. 네, 지금 화면을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하는데 팻말을 모두 들었고요. 앞에 이제 10mm. 민주당 의원들이 맨 앞에 보이긴 10mm. 하지만 로텐도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모두 모여서 이 반대 입장을 오늘 아침에도 이 모습이 있었는데 한 번 더 보여주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단독 회동에서는 큰 결론이 없었을 것 같다. 당연히 이렇게 보이는 거죠. 뭐 결론이 조금이라도 진전된 여기에 게 있었으면 이제 한동훈 누가 대표가 들어가요? 입장을 냈겠죠. 예. 일단은 문이 이쪽에 뭐 있으니까 추측건데,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군요. 한동훈 대표의 여러 가지의 여기도 이야기를 이렇게 대통령이 합시다. 안 들어서 공산이 크고요. 아하.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직접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라고 합시다.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직접 해결한다는 것은 직접 그럼 국민의힘에 여기 와서 이제 뭐가 요청에 와서 들어가냐면 나를 탄핵 이 소추에 이렇게 대해서 찬성을 하게 렉탱글. 되면 우리 국민의힘에 어떤 일이 있고 35 본인의 비상계엄의 어떤 동기, 그다음 50짜리 배경, 그다음에 강도 하려고 이렇게 했던 들어갑니다. 취지가 무엇인지 라고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그다음 탄핵 소추를 옵셋 900mm 부결시켜 달라 라고 요구를 할 공산이 바로 여기에 컸죠. 안 그랬으면 다시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을 했을 텐데 35 이런 것까지 50짜리 모두 강목이 우산되는 거 보니까 경호상 문제는 이렇게 같아요.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국회로 오는 것은 확인이 됐던 것 같고요. 셋, 차량들 예, 곳곳은. 근데 돌아가신 것 60mm. 같은데 이게 대통령 스스로가 만든 대한민국의 트렁크. 상황. 대통령으로서 폭격을 시켰던 30mm. 예. 이 지경까지 이뤘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오전에 여러 가지 이제 급박한 소식 중에 붙여주세요, 하나가 이렇게. 국정원 1차장과 국정원장의 이야기가 조금은 달랐어요. 이렇게.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경질됐다. 본인은 이렇게 위로 얘기했는데 올라가서 국정원장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한번 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5 이것도 약간 콤마 진실 마이너스 논란으로 공방을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저희 이런 연합뉴스 식으로 TV가 그러신 단독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현재 이해되시나요?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의 자. 모두 발언 내용인데요. 한 대표는 오늘 오후 윤 이번에 대통령과의 이해가 되면?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안 되겠죠? 말했다고 밝혔던 지금 사실 보시는 건 확인을 스케치업이에요. 확인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그냥인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지금 보시는 건 전해드리도록 스케치업이에요. 하겠습니다. 예. 한동훈 동시에 대표가 틀어놔- 이제 의원총회에 동시에 와서 한 얘기입니다. 프로그램을 돌려서 조금 느리네요. 자, 됐네요. 자, 렉탱글 900, 2100 이건 합판입니다. 이건 합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보는 그 합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렉탱글 아니 복사를 해볼까요? 이쪽으로 35mm 이렇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요. 30, 50 강목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합판이라 그랬지만 실제로는 한 2-3mm 정도 나오겠죠, 그죠? 한 3mm 이렇게요. 여기도 3mm 보이시나요? 이렇게 강목 들어간 거. 자, 편의상 이 앞쪽 걸 제거하죠. 이렇게요. 여기 강목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 강목이 여기만 있을까요? 여기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다시 이 아래로 50mm. 그 다음에 얘가 맨 아래도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라인 얘가 900mm.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강목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지금 여길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여요? 양쪽에 합판이 있고 가운데 여기 강목과 여기 강목과 여기 강목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손잡이 2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보면 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보는 문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에다가 뭐 이제 요 안쪽에 이렇게 안으로 들여 보내든지 어쩌든지 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단면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합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강목이 있고, 반대편에도 이렇게 강목이 있는 거고, 여기도 강목이 있는 거고, 여기도 강목이 있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정투상 된 거 보이시나요? 정투상이요. 빨리 한번 해보세요. 현관문이 이게 되게 옛날식 디자인이에요. 굉장히 옛날식 디자인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그리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렇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00이죠. 많이 큰 거예요. 여기 1200이죠. 이 1200이 맥시멈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문을 줄여가다가 얘를 최소 900까지 줄이시면 돼요. 최소 900. 그리고 나머지 그래서 이제 조금씩 늘렸다 줄였다 쓰시면 됩니다. 자, 자, 이제 다 지우고, 자, 렉탱글 아니 X라인 옵셋 1800. 자, 옵셋 2100 아니 2400이네요. 맞나요? 140 2420이네요. 그럼 2100. 그 다음에 320 트림. 왜 2420이냐면 얘는 현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이거예요. 여기가 현관이죠. 여기 현관이고 여기가 거실이죠. 그러면 계단이 이렇게 계단 차이가 나요. 이렇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문 열고 들어가서 신발 벗고 한 칸 올라가죠. 맞아요. 그 한 칸 올라가는 것 때문에 얘가 2400이 넘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얘는 2400보다 더 높아요. 요 계단 높이가, 이거 계단 하나가 더 있어서.
자, 옵셋 45mm.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옵셋 1200, 옵셋 45mm 이렇게 안쪽으로. 자, 트림으로 끊고, 자, 여기도 자, 끊을 것 끊고, 필렛 할 거 필렛하고. 자, 요게 이제 기본 프레임입니다. 철판으로, 그러니까 철판으로 이렇게 먼저 골격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선을 그리세요. 그리고 여기 그냥 쑥 잘라 버립니다. 그러면 미드 포인트 이렇게 그려지죠. 다시 연장. 자, 카피. 여기서부터 이렇게 카피하면, 네, 여기 하나가 더 마주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옵셋 45 나누기 2 위아래로 한 번씩. 자, 여기는 45mm 그냥 위로 한번 필렛. 트림. 트림. 네. 그러면 이렇게 먼저 틀을 그리시면 돼요. 얘가 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리가 끼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자, 미드 포인트에서 옵셋 45 나누기 2 트림.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불투명 유리들 있죠. 불투명 유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문짝이 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렉탱글. 옵셋 80mm. 그 다음에 얘만 위쪽으로 20mm 올려서 100mm 올리면 되죠. 자, 분해하고 옵셋 900mm, 옵셋 40mm. 트림. 자, 그 다음 여기서 옵셋 40mm, 40mm. 얘는 뭘까요? 맞아요, 손잡이요. 손잡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손잡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다 그려졌네요. 자, 아까 여기까지 그리셨죠? 그러면 얘는 여기를 자르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게 이제 왼편에 있는 단면도인 겁니다. 자, 라인. 자, 그 다음에 이 위에도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벽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옵셋 420. 벽체가 420mm예요. 그죠? 어디요? 그러면 지금 여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을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 문을 여기다 이렇게도 놓을 수 있겠죠. 어떻게 놓는 게 좋을까요? 무엇이 옳을까요? 옳은 건 없죠. 옳은 건 없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정답이죠. 보통은 이렇게 안쪽에다가 넣어요. 보통은. 이해되시죠? 여기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할까요? 안쪽에서 보면 인테리어는 다 끝선을 맞추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인테리어는 끝선을 맞추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바깥쪽에서 비가 들이치는 게 조금 낫겠죠.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겠죠. 햇빛이라든지 비에 대한 문제. 자요. 그 다음 어디 갔나요? 여기. 자, 트림. 여기가 실내, 여기가 실외. 그러면 이쪽에 여기에 이제 벽이 이제 이쪽으로 붙겠죠. 얘는 120mm 줬네요. 옵셋 120mm. 자, 얘의 두께를 120으로 줬습니다. 아니요, 저 150으로 줄 겁니다. 이렇게 150으로요. 여길 잘랐잖아요. 여길 잘랐잖아요. 그럼 45, 45, 80, 80 얘네들이 보이겠죠. 이렇게요. 옵셋 45mm 트림. 그 다음 이 아래서도 옵셋 900, 그 다음에 2100. 그러면 여기서 옵셋 45mm. 자, 트림. 자, 그 다음 옵셋 40mm 트림. 자, 여기도 옵셋, 여긴 100mm 주라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니,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불투명 유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리가 들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딱 끝내면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얘가 들어가죠. 얘 두께가 얼마일까요? 얘는 33 주라 그랬는데 그냥 40 주시면 돼요. 35 주셔도 돼요. 그 아까 우리 문 그렸을 때, 방문 그렸을 때 있죠. 방문이랑 똑같은 크기 주셔도 돼요. 여기처럼 45mm 주셔도 되고 40mm 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가 실내, 여기가 실외. 실외 쪽으로 맞추세요. 옵셋 자, 40mm. 자, 트림으로 이렇게 끊습니다. 옵셋 80mm. 이렇게요. 얘가 여기 온 겁니다. 여길 잘랐기 때문에. 자,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끊습니다. 여길 잘랐으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그 다음 여기도 트림. 여길 잘랐으니까 얘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누가 들어가요? 유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유리까지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이때 요거 하나만 더 해주세요. 여기가 문이죠. 얘가 문이고 얘가 바닥이죠. 딱 붙어 있으면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리죠. 그러니까 한 2, 3mm 정도만 이렇게 띄워주세요. 2, 3mm만 이렇게 띄워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현관문이 완성됐네요. 보통은 인면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 안에 들어가서 그 방 안에 있는 내용을 그려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내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 면이 보이겠죠. 여기 있는 면이 보이겠죠. 근데 여기 있는 면은 안 보이겠죠. 얘를 그려야 돼요. 그려서 이렇게 쭉 펼칩니다. 그걸 전개도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이쪽을 바라보면 여기 있는 면이 그려질 거고, 이쪽을 바라보면 여기가 그려지고, 이쪽을 바라보면 여기 있는 면이 그려지게 됩니다. 설립자를 써서 인면도라고 합니다. 인면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대략 들어오실까요? 자, 이렇게 보시죠. 여기 하나만 해볼 겁니다. 자, 카피. 제가 필요한 내용을 요만큼 복사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복사해 왔습니다. 다시 카피. 여기까지 이렇게 복사해 왔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테이트 이렇게 돌립니다. 돌린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이렇게 바라보니까 여기면만 보이는 거죠. 이 뒤에 면은요 전혀 안 보이니까 이 뒤에 면은 지웁니다. 자, 요렇게요. 그 다음에 얘를 로테이트 합니다. 로테이트. 다시 한번 로테이트. 그렇게 쭉 다 펼친 거 보이시나요? 라인을 이용해서 펼쳐진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여긴 안 보여요. 지웁니다. 자, 지우기 전에 여기서부터 그려지네요. 여기서부터 그려지네요. 자, 라인. 옵셋 2400. 왜 2400이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아니고 여기 있네요. 반자 높이 얼마? 2400. 반자 높이가 뭐라고요?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 그래서 2400. 자요. 그러면 이쪽 벽면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벽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벽면에 가장 우리가 두께를 먼저 그리는데 첫 번째로 옵셋 100mm 걸레바지요. 이렇게 걸레바지. 그 다음에 이 위에 반자 돌림이라고 하는 상단 몰딩이 있습니다. 옵셋 45mm. 이렇게 상단 몰딩을 그려놓고 얘네들은 인면도예요. 인면으로 그리시면 돼요. 인면으로 그릴 거니까 없네. 자, 얘네들 전부 다 인면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구부러진 면이고 여기도 구부러진 면이죠. 트림으로 지우고. 자, 여기가 문이죠. 여기가 문이죠. 옵셋 2100mm 필렛 그리고 트림. 자, 조인 옵셋 45mm. 그럼 방틀 그려졌죠. 그 다음에 라인 여기서 이렇게 그려졌네요. 선택하고 중심 옵셋 900. 자, 옵셋 600 아니 60 서클 30. 적당히 서클 그려서 트림을 자르고 지우면 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 끝에도 맞춰서 자, 여기도 끝에 맞추고. 자, 인면이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다 이제 하나 더 해야 돼요. 폴리곤 삼각형 적당히 시크리브드 이 아래쪽으로 50mm 그리고 로테이트 아니 미러 예스. 해치 텍스트
저스티피케이션, 미들 센터, 아니 미들, 자 100mm 90도, 자 카피. 자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직각으로 구부러진 자리입니다. 이게 인면도입니다. 정투상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이해되시나요? 평면도를 보고 이 인면도를 그려내야 돼요. 어떻게 생겼을까? 이걸 다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보면 어떻게 생겼고 저쪽 방향은 어떻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화분도 놔야 돼요. 그러면 화분의 위치가 어디 있고 화분의 인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체크해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얘를 하나 그려보시죠. 자,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SHX 파일이 미싱 됐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이 SHX 파일이 폰트 파일이죠. 오토캐드 전용 서체 파일이지. 그러니까 오토캐드 전용 서체 파일이 에러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리플레이스먼트 할까요? 아니면 이그노 무시할까요?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 파일들 얘하고 얘가 무시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쭉 있죠? 이렇게 보시면 쭉 있습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보면 얘가 변기죠. 얘가 평면, 얘는 인면. 평면하고 인면을 구별하셔야 되겠죠. 그죠? 평면은 평면끼리, 인면은 인면끼리. 여기 있네요. 컨트롤 C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그러면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로테이트, 아니 미러, 이동하기. 자, 그러면 복제해서 이렇게 딱 들어온 거 됐나요? 다른 것도 한번 보자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침대 있네요. 싱글 침대. 요게 조금 더 이쁘네요.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자, 이동하기. 그러면 침대는 됐네요. 또 여기 북쪽이니까 얘 로테이트 90도. 이동하기. 또 컨트롤 V, 로테이트, 이동하기. 자, 싱글 침대는 다 됐네요. 그죠? 이렇게 싱글 침대 넣었고요. 또 뭐 또 있을까요? 여기 주방 시설 있네요. 싱크대도 있고. 요거 마음에 들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미러, 예스. 자, 이동하기. 그럼 어떻게 되나요? 금방금방 해결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오늘의 과제는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를 해보시는 겁니다.